안녕하세요. 부동산 라이프 더하다 브라더입니다. 팀장님, 오늘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오늘은 삼성중앙 먹자골목 들어보셨어요? 사실 잘 모르는 곳이잖아요. 맞아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설릉역 먹자상권 유명한데 삼성중앙 먹자상권은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기 삼성중앙 먹자골목은 제 건너편 보시면 코엑스가 위치해 있고 한국도심공항 철도도 위치해 있고 그 다음에 현대백화점 위치해 있고 건너편 보시면은 포스코센터, 자연스럽게 대형 오피스들로 이루어진 이제 먹자상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은 좀 알지만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상권입니다. 맞아요. 생소하실 수 있는 거리를 저희가 오늘 설명드릴까 하는데요. 천천히 한번 걸어가 보실까요? 좋습니다. 팀장님, 여기 좌측이랑 우측이랑 건물 높이부터 좀 다르지 않아요? 와, 우측 건물들은 엄청 큽니다. 근데 좌측 건물들은 높아야지 한 3, 4층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이게 지금 딱 경계선인 게 좌측은 3종 일반 주거지역, 우측은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그래서 건물 규모가 다르군요. 맞아요. 이게 건물 높이나 규모부터 정말 다르죠? 근데 여기서 이게 거리가 좀 있는데도 여기가 상업지군요. 이쪽이 바로 테헤란로. 테헤란로에 이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상업지역에 위치해 있고 결국에는 부동산의 가치는 용도지역, 일반 상업지역이 짱이다. 네. 그리고 이쪽도 이제 먹자상권이다 보니까 평일, 주간, 야간에 좀 중심적인 상권이에요. 주말엔 좀 한적한 골목 중에 하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는 코엑스로 좀 많이 가는 편이죠. 분위기는 꽤 좋네요. 네, 좋아요. 여기가 보통 음식점들이나 술집들이 많아요. 오피스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객단가가 높은 음식점, 객단가가 높은 술집들, 그래서 바들이 많아요. 술집은. 여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 보네요. 맞아요. 점심 한번 먹으려면 최소 15,000원 필요하지 않을까요? 와. 네, 팀장님 벌써 첫 번째 사례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뒤에 보시는 지금 공터 나대지 상태인데요. 저 필지가 2025년 1월에 네. 165억에 매매된 사례입니다. 평당 가치는 얼마인가요? 평당 1억 6천 정도의 거래가 됐는데요. 기존에 매입하신 분이 2023년도에 110억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빈 건물, 공실 상태인 건물로 매입하셨는데 그냥 계속 공실 상태로 두셨거든요. 월 이자만 해도 몇 천만 원씩 계속 나가셨을 텐데 신축행위 하지 않으시고 계속 그냥 냅두시더라고요. 결국에는 2년 뒤에 55억 세 차익을 보고 재매각하셨어요. 1년에 25억 정도 차이로 보신 거네요? 네, 결국에는 입지라는 걸 좀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본 건물을 매입하신 분은 300평 규모로 지금 신축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잘 매입하셨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걸어가 볼까요? 네. 두 번째 사례 앞에 와봤습니다. 그냥 요 건물 사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2025년도 1분기 제일 거래가 잘 됐던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잘 모르겠다면 이상하잖아요. 알고 있습니다. 2025년도 1월에 매매가 95억에 계약이 됐고요. 평당 금액 봐도 1억 5천 중후반 정도. 삼성동에 90억대 건물이면은 볼륨감이 참 가볍게 잘 매입을 하신 것 같아요. 건물에 장점들이 있나요? 본 건물이 용적률이 거의 약 300%, 삼성 일반 주거지역 대비 한 한 개층 정도 다 이득을 본 건물이죠. 그래서 기존 매도인분이 좀 제가 등기부등본도 살펴봤는데 2018년도에 46억 7천에 매입을 하셨어요. 2018년도 기준으로는 그때 당시만 해도 레버리지 비율 한 50%에서 60% 정도 공격적으로 받지 않았던 시기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공격적인 대출을 안 받으셨죠? 네, 대부분? 그런데 그때 당시에 거의 80% 공격적으로 받으셨네요. 현금 약 10억 정도로 매입하신 사례거든요. 그런데 결국 개인 명의로 매입하셨기 때문에 양도세가 또 어마어마하셨을 거예요. 차익은 많이 보셨지만은 세금을 좀 많이 냈던 사례군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 층은 현재 매도인분께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서 매입 시점에서 임대 수익은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매도인분이 퇴거하시고 재임차만 구성이 된다면은 3%는 충분히 맞출 수 있을 만한 건물이거든요. 그러면은 재임대를 구성했었을 때 매매금액 90억, 용적률 이득, 임대 수익률 3%, 정말 100%의 건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네, 가보시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뒤쪽에 보이는 건물인데요. 2024년 7월에 매매금액 191억 5천. 와, 진짜 건물 작아 보이는데 190억이네요. 네, 평당 금액이 1억 8천이에요. 우와. 와, 근데 최고가로 매각이 된 것 같은데. 네. 근데 저는 요거를 매입하신 매수인보다 매도인분이 저는 잘 매각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매도인분이 2017년도에 72억 5천에 개인 명의로 매입하셨어요. 그러면 차익만 110억인가요? 차익만 3배. 거의. 와. 네. 근데 결국에는 이 건물도 개인 명의 매입이다 보니까 양도세가 정말 상당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부동산 투자를 계속 하시거나 영위하실 거면은 개인 명의 투자보다는 법인 명의 투자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본 건물은 지하 주차장도 따로 마련돼 있고 승강기도 있고 건물 컨디션도 좋아서 임차 맞추기에는 정말 수월했던 건물이었던 것 같아요. 임차는 지금 다 맞춰져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현재 191억 5천 매각 금액으로 수익률이 한 2% 한 중반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같아요. 그럼에도 매입을 하신 거는 결국 부동산 투자는 입지다라고 보셔서 매입을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입하신 분보다는 좀 매각하신 분이 좀 더 잘 매각하신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입니다. 매입을 하실 때 법인으로 매입하시는 것도 장단점이 있고 개인으로 매입 장단점이 있잖아요. 현금 흐름을 좀 가지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법인으로 좀 매입하시고, 내가 이 현금을 잘 편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은 개인으로 매입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이제 상황에 맞춰서 매입 주체를 결정하셔서 매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 걸어가 보실까요? 근데 진짜 평일 점심시간 지나니까 좀 한적하긴 하죠. 지금 거의 시간이 한 3시쯤 됐는데요. 사람들이 확실히 좀 없습니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요거 제가 직원 때 관리했던 물건인데요. 네. 여기 예전에 한옥 식당이었어요. 그렇군요. 요 예. 필지만이 아니라 요 3개 필지 다 엄청 큰 한옥 필지였거든요. 근데 건물이 2개는 올라가 있습니다. 맞아요. 요거를 매각을 하시고 분필이 됐던 케이스예요. 그럼 매수인이 매입을 하신 다음에 2개는 신축을 하신 건가요? 맞아요. 각각의 이제 건물 주인분이 다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요것도 지금 신축이 되어 있고 신축이 되어 있어요. 벽면 필지의 큰 대지 면적은 조금 과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필을 하셔서 각 한 70평에서 100평 사이로 신축을 하시면 정말 알맞은 사이즈로 신축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매입하시고 신축하신 사례인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방법입니다. 혹시 건물을 매도하실 때 땅이 너무 크다 그러면은 잘라서 매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한 번에 매입을 하신 다음에 잘라서 매각을 하시는 것도 좋은 투자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결국에는 이거를 매입하실 때는 수요자가 그만큼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수요자가 많은 층은 100억 언더이기 때문에 분필하셔서 매각하시는 것도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팀장님, 마지막 살입니다. 이 건물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근데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았어요. 그 엽기적인 그녀 영화 아시죠? 나도 어떤 사람이 여자이고. 예, 엽기적인 그녀로 대배우 계열에 합류하신 전지현님의 매입살입니다. 2017년도에 무려 325억 개인 명의로 매입을 하셨어요. 대출을 50억 정도 네. 일으키시고 현금만 해도 275억을 주고 매입하신 건물이에요. 와, 현금으로 275억이요? 야, 부럽다. 2017년도에 매입하시고 2021년도에 받은 50억 대출도 하나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임대 수준이 잘 나왔을까요? 건물은 보니까 임대 수익이 잘 나오진 않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 있는 임차인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부터 이점에 있는 임차인으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만 해도 한 보증금 5억에 임대료 3,300만 원 수준? 그러면 200억 이자를 넣어놓는 게 더 낫지 않나요? 325억 매매 금액 대비 임대 수익률이 1.24%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정말 실판 투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2007년도 매입 당시 평당 9,100만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대로변 코너를. 지금은 얼마 정도 하나요, 팀장님? 저는 이 대로변 코너를 봤을 때 한 평당 2억 5천은 충분히 갈 거라고 생각들거든요. 오, 그러면은 단순 시세차익 순 매매 금액만 해도 900억? 몇 배가 뛴 거죠? 3배 정도가 뛴 걸로 생각들어요. 견우야! 어쩔 수 없는 부동산 투자인가 봐. 결국 이제 임대 수익이 1점 몇 %밖에 되지 않아도 주가 상승이 오르는 폭을 정시 못하는 것 같아요. 1년 만에 3배, 300억에 사서 900억. 그러니까 결국 임대 수익보다는 좀 주가 상승에 포커스를 두어 매입하신 전지현님, 우리나라 탑 배우님이라서 클래스부터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중앙 먹자골목을 한번 돌아봤는데 네. 팀장님은 좀 어떠셨어요? 신축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임차인들도 2층, 3층, 1, 2층 같이 쓰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영상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단가가 높다 보니까 임차인들도 약간 고급진 업종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지금 일방통행들도 많아서 진출입이나 도로 여건들이 좀 좋지 않아서 투자 가치가 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은 주변에 저는 코엑스, 현대백화점, 도심공항, 철도 등 대형 인프라도 있다 보니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입지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입주 조건을 보면서 잘 매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상 삼성중앙 먹자골목을 돌아본 브라더였습니다. 안녕! 안녕!